전 세계가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미국의 한 뉴스룸에서 한국의 영상을 보던 기자가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는 30년간 취재했던 수많은 시위 현장 중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며 목소리를 떨었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늘 폭력과 혼돈으로 얼룩져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은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었죠. 현장에 있던 외신 기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체 그날 밤 한국인들은 무엇을 했길래 전 세계 언론이 침묵하고 강대국들이 고개를 숙였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눈이 따가워질 때까지요. 여기 파리 사무실은 이미 늦은 밤이었지만 도저히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계엄령 선포 소식이 주요 뉴스 웹사이트를 뒤덮고 있었어요. 한국 뉴스 사이트마다 빨간 긴급 배너가 번쩍였는데 제가 한국어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사진만으로도 상황이 충분히 전해졌어요. 거리의 군인들, 통금 시간 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정부 건물 입구를 막고 있는 경찰들, 책상 위 제 커피는 이미 몇 시간 전에 식었는데도 저는 계속 홀짝이고 있었어요. 민주주의를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이런 패턴을 다른 나라들에서도 봐왔거든요. 이런 상황은 보통 두 가지 결말 중 하나로 끝나곤 했어요. 사람들이 군사 통치를 받아들이고 체념하든가 아니면 거리에서 폭력이 벌어지든가요. 그런데 이번 한국의 상황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저를 놀라게 했어요. 화면에 자크 아탈리라는 이름이 떴어요. 자크는 대학원 시절 제 교수님이셨고 지금은 학계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였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때마다 꼭 전화를 걸어오시는 분이었죠. 마리안,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흥분에 차 있었어요. 중요한 뭔가를 발견했을 때 그분이 내는 톤이었죠. 서울 뉴스 봤어?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뻐근한 목을 스트레칭하며 대답했어요. 군부가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벌써 몇몇 신문사랑 방송국도 폐쇄시켰더라고요. 그래, 맞아. 그런데 내가 관심 있는 건 그게 아니야. 자크가 말했어요. 사람들을 봐, 마리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 폭력도 없고 혼란도 없어. 뭔가 우리가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조직화되고 있어. 저는 다른 사진들을 클릭해봤어요. 그가 맞았어요. 군인들과 경찰이 거리에 가득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침착했어요. 그리고 결의에 찬 모습이었어요. 마치 계획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너 평생 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사람들이 싸우는 걸 연구해 왔잖아. 자크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한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완전히 새로운 걸 보여줄 것 같아. 아주 놀라운 뭔가를 말이야. 그는 항상 그렇듯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제안을 하기 직전에 잠시 뜸을 들였어요. 서울에 가봐, 마리안. 직접 보고 와.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자크, 거긴 지금 계엄령이에요. 외국 연구자들한테 우호적일 리가 없잖아요. 그게 너를 언제 막은 적이 있었어? 태국 시위 때도 그랬고 대만의 전황위 때도 그랬잖아. 이번은 달라. 내가 느껴져.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독특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냈잖아. 그렇게 쉽게 놓치지 않을 거야. 저는 사무실 벽에 걸린 소규모 항해 사진들을 봤어요.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에서 찍었던 것들이요. 사진마다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위해 싸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 사진들에는 항상 최루탄, 진압 경찰, 분노로 가득한 대치 상황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본 한국의 사진들은 좀 달랐어요. 사람들이 평화롭게 모여 있었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린 건 혹시 콘서트 응원봉인가요? 오늘 밤 표 끊어. 자크가 말했어요. 지금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어. 너는 그걸 직접 보고
이해하고 세상에 알려야 해. 저는 제가 이미 항공사 웹사이트를 열고 있다는 걸 깨닫기 전에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번엔 정말로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마리안, 너는 평생 민주주의 운동을 연구해 왔잖아. 하지만 가끔 어떤 나라들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 때로는 그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내거든. 한국 사람들은 현대 문화와 민주적 행동을 결합하는 뭔가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가서 그들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보고. 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조용한 사무실에 앉아 서울행 비행기표를 검색했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계엄령이 선포된 나라로 날아가다니요. 그런데 자크 말이 맞았어요. 이번 상황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려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계획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결국 다음 날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그날 밤 집에서 가방을 싸면서도 계속 뉴스를 확인했어요. 더 많은 시위가 계획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K-팝 응원봉을 활용한 협동행동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아직은 이해가 안 갔어요. 하지만 그걸 직접 봐야 한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모든 시위와 분석했던 모든 운동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그런데 이번은 달랐어요. 저는 단지 연구하거나 관찰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완전히 새로운 민주주의의 장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저를 가장 먼저 맞이한 건 12월의 차가운 공기였어요. 파리에서 느꼈던 부드러운 겨울바람이 아니었고 날카롭고 맑은 추위였죠. 제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택시기사님이 서울 도심으로 가는 길이 전부 집회로 가득 차 막혔다고 하셔서 공항철도를 타기로 했어요. 기차가 도시를 가로지르며 달리는 동안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끝없이 이어지는 서울의 건물들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은 주황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었고 어둠이 내리자 디지털 광고판들이 하나둘 켜지며 도시가 마치 회로판처럼 빛나기 시작했어요. 기차가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고 이미 광화문 광장을 향해 걸어가는 인파가 보였어요. 그곳은 서울의 역사적 중심지였으니까요. 시청역에서 내린 뒤 사람들 무리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니 차가운 밤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처음 들은 소리는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다른 집회들처럼 환한 외침이나 혼란스러운 소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휴대용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K-팝 노래들과 규칙적이고 리드미컬한 구호 소리가 섞여 있었죠. 그 목소리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다기보다 단호하고 또렷했어요. 광화문 광장으로 걸어가면서 제가 20해 넘게 시위를 연구하면서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수천 개의 빛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게 촛불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그건 콘서트장에서 K-팝 팬들이 흔드는 응원봉이었어요. 그런데 그저 평범한 불빛이 아니었죠. 색이 변하며 파도처럼 퍼져나갔고 마치 인간이 만든 오로라처럼 광장을 물들였어요. 거대한 이순신 장군 동상이 우리 위로 우뚝 솟아 있었고 그의 단호한 표정은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것처럼요. 그 뒤로 경복궁의 고풍스러운 문들이 이 현대적인 집회에 극적인 배경을 더하고 있었어요. 역사와 현재가 제 눈앞에서 맞닿는 순간이었죠. 제가 멈춰서서 고등학생 한 무리가 연세가 지긋한 시위자분들에게 응원봉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모습을 봤어요. 한 여고생이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은 할머니에게 이 버튼을 2번 눌러요 라고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음악이 바뀔 때 이렇게 흔들면 돼요 라고 말했어요. 응원봉이 패턴에 맞춰 색깔을 바꾸자
할머니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졌고 할머니의 불빛도 그 빛의 조화에 추가되었어요. 광장의 중앙 분수 근처에는 자원봉사 스테이션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곳엔 따뜻한 차와 김밥이 가득 쌓여 있는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모든 게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을 보여주는 색깔별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의료 지원, 법률 상담, 군중 관리 등 역할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즉흥적인 모임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집회였어요. 응원봉 필요하세요? 노란색 자원봉사 조끼를 입은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서 반짝이는 응원봉을 내밀었어요. 그녀의 명찰에는 한글과 영어로 민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거 그냥 장식용 아니에요. 라며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응원봉 패턴을 맞추는지 보여줬어요. 초록색은 안전한 길을, 빨간색은 조심해야 할 구역을, 무지개 패턴은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거예요. 저는 응원봉을 받아들었고 그 묵직한 감촉이 손에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히 불빛이 나는 플라스틱 봉기 아니었어요. 이건 이 집회자들이 대중문화 아이템을 민주주의 도구로 바꾼 상징이었죠. 옆에 있던 공대생이 몇몇 응원봉은 와이파이 중계기로 개조되어 통신망이 과부하될 때도 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어요. 음악이 NCT 드림의 캔디로 바뀌자 군중은 음악에 맞춰 움직였어요. 하지만 단순한 춤이 아니었어요. 모든 움직임엔 다 목적이 있었죠. 당국이 한 길목을 차단하면 군중은 마치 물고기 떼처럼 형체를 유지하며 다른 길을 찾아 나섰어요. 빛의 파도를 통해 메시지가 전해지며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고 조화를 이루었어요. 저는 그 음악에 몸을 맡긴 채 제 응원봉으로 불빛의 바다에 동참했어요. 제 왼쪽에는 정장을 입은 직장 여성이 있었고 그녀의 발치에는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아직 오토바이 헬멧을 벗지 않은 배달원 한 분이 서 계셨고 응원봉의 불빛 속에서 그의 회사 로고가 보였어요. 제 앞쪽에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 두꺼운 담요로 몸을 감싼 할머니들이 앉아 있었고 젊은 시위자들에게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마시라며 손짓하고 계셨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혼란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대신 저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었어요. 이 집회의 힘은 분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연대와 창의성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제 응원봉이 수천 개의 불빛과 함께 색을 바꾸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역사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 일부가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제가 묵는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파리의 동료들에게 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본 것의 의미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밤 나는 새로운 형태의 저항을 목격했다. 저는 조심스럽게 타이핑했어요. 이건 우리가 알던 그 어떤 시위와도 달랐어.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아까 광장에서 만난 민지였어요. 교수님, 저희 온라인 회의에 참석하실래요?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10분 후, 저는 제 노트북 화면을 통해 한국의 젊은 활동가들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50명 정도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메웠는데 대부분 20대로 보였어요. 그들은 각자의 방이나 카페에서 접속해 있었고 모두의 뒤에는 형형색색의 LED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앱을 보여드릴게요. 민지가 화면을 공유하며 말했어요. 그녀의 화면에는 복잡해 보이는 지도가 떴는데 광화문 광장과 주변 거리가 색으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파란색은 안전한 구역, 빨간색은 군인들이 있는 곳, 노란색은 불확실한 구역이에요. 모든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요. 어떻게 이런 정보를 얻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한 대학생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모든 시위자들이 제보자예요. 특별한 해시태그로 트윗을 올리면 우리 AI가 그걸 분석해서 지도에 반영해요. 게다가 응원봉에도 위치 추적 기능이 있어서 군중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죠.
근데 당국이 통신망을 차단하면요? 이번엔 다른 학생이 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메시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일부 응원봉을 개조해서 와이파이 중계기로 만들었거든요. 인터넷이 차단돼도 우린 서로 연락할 수 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K-팝 콘서트의 테크놀로지를 민주주의를 지키는 도구로 변화시킨 거였어요. 응원봉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정교한 통신 네트워크의 일부였던 거죠.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조직력이에요. 민지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군인들은 우리가 그저 노래 부르고 춤추는 줄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 우린 완벽하게 조직된 네트워크예요. 모든 움직임, 모든 불빛 패턴이 다 의미가 있어요. 화면을 통해 그들은 저에게 빛의 언어를 가르쳐 줬어요. 파란색 물결은 안전한 경로를, 빨간색 번쩍임은 위험을, 무지개색 반짝임은 승리의 순간을 의미했어요. 그들은 K-팝 팬들의 응원 문화를 완벽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발전시킨 거였어요. 우리는 이미 이런 걸 잘해요. 한 여학생이 말했어요. 콘서트장에서 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는지 아시죠? 수만 명이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고 노래에 맞춰 응원봉으로 패턴을 만들어내요. 우린 그저 그 경험을 여기에 적용한 것뿐이에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들은 암호화된 메시지 시스템을 만들었고 드론으로 현장을 감시했으며 AI로 소셜미디어를 분석해 군부대의 움직임을 예측했어요. 모든 게 스마트폰 앱 하나로 통제되고 있었죠. 놀랍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시위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가진 걸 활용했을 뿐이에요. 민지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K-팝 팬들의 열정, IT 기술,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의지요. 이게 바로 2024년 한국식 저항이에요. 통화가 끝나고 저는 한참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쓰던 메일을 다시 보니 너무 단순해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이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민주주의 운동이었어요.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낸 평화로운 혁명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수천 개의 응원봉이 깜빡이고 있겠죠. 그리고 그 모든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를 향한 의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으니까요. 밤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며 차갑게 물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11시 45분이었어요. 제 주변에는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달빛이 비치는 광장에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어요. 추운 12월의 밤 공기 속에서 우리의 숨결이 하얗게 피어오르더라고요. 자정까지 국회의원들이 국회 건물에 도착해야 계엄령 반대 긴급 투표를 할 수 있었어요. 분 단위로 모든 게 절박했어요. 저는 목도리를 더 단단히 감고서 시위 주최자들이 우리를 두 줄로 나눠 사람들로 이루어진 통로를 만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팔짱 끼세요. 누군가가 외쳤고 저는 왼쪽에 있던 고등학생과 오른쪽에 있던 할머니와 팔짱을 꼈어요. 고등학생의 손목에는 K-팝 응원봉이 매달려 있었는데 그것이 은은한 파란빛을 비추며 우리가 맞잡은 손을 감싸고 있었어요. 무서워요? 그 학생이 조심스러운 영어로 물었어요. 조금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근데 혼자 무서운 것보단 같이 무서운 게 나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저는 민지예요. 저는 마리안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시위는 몇 번째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민지가 대답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에 나왔었대요. 이제는 제가 나설 차례죠. 제가 대답하려던 순간 군중 앞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군용 차량들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비추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차량 5대가 약 50m 떨어진 곳에 멈추고
군인들이 내려오면서 얼어붙은 땅 위로 부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방패를 들고 두꺼운 진압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한 지휘관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어요. 최후 경고다. 즉시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 해산 조치를 취하겠다.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군중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멜로디를 알아차렸어요. 샤이니의 링딩동이었어요. 처음엔 의외였지만 곧 이해했어요. 이게 이 세대의 싸움의 함성이었어요. 1987년에 그들의 부모님 세대가 민주화 운동에서 저항가를 불렀다면 이 젊은 세대는 K-팝 히트곡을 방패 삼아 사용하고 있었어요. 군인들은 당황한 듯 보였어요. 이들은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한 젊은 군인은 방패를 조금 내리며 평화로운 군중을 망설이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의 상관이 명령을 내렸지만 노래는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어요. 갑자기 뒤쪽에서 그들이 온다, 길을 비켜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야당 국회의원들이 인간 통로를 따라 서둘러 오고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결연한 얼굴들이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과 문서들이 들려 있었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거였어요. 그들이 국회 건물에 도착할 수만 있다면 계엄령을 끝낼 투표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앞쪽에 진압 경찰들이 나타나 통로를 막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천천히 다가오며 곤봉을 치켜들었어요. 노랫소리가 잠시 흔들렸고 군중 사이로 공포감이 번지더라고요. 저는 민지의 손이 제 손을 더 세게 쥐는 걸 느꼈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민지가 그녀의 응원봉을 들어 올리더니 정확한 패턴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위, 아래, 좌우로요. 다른 사람들의 응원봉도 따라 움직이더니 곧 수천 개의 응원봉들이 완벽히 일치된 파동을 만들어냈어요. 광장이 갑자기 색의 바다로 변했어요. 파란색, 분홍색, 초록색, 보라색 불빛이 어둠 속에서 춤추는 모습이었어요. 진압 경찰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에 넋을 잃었어요. 몇몇 젊은 경찰들의 입에서 놀라움 섞인 탄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들이 기대했던 혼란스러운 폭력 대신 눈앞에 펼쳐진 건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이건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 사이 국회의원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시위대가 빠르게 그들을 골목길로 안내하며 경찰 라인을 피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깨달았어요. 민지가 제 눈물을 보고 물었어요. 왜 울어요? 이게 제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서요. 제가 대답했어요. 응원봉과 팝송으로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폭력 없이 싸우고 있어요. 세상에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민지는 자부심에 차서 환하게 웃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다라고. 지금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킬 순간이에요. 그 뒤로 1시간 동안 소식이 군중 사이로 속삭임과 휴대폰 화면을 통해 퍼져나갔어요. 국회의원들이 건물 안에 들어갔고 투표가 진행될 거라는 소식이었어요. 우리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응원봉의 퍼포먼스도 멈추지 않았어요. 몇몇 시위자들은 손난로와 따뜻한 차를 나눠줬고 다른 사람들은 저에게 한국어 구호를 가르쳐줬어요. 경찰들은 계속 자리를 지켰지만 그들의 태도는 이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새벽 1시 23분 군중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휴대폰 화면에 속보가 떠 있었어요. 계엄령이 만장일치로 폐지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광장은 축제의 장이 되었어요. 낯선 이들끼리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민지는 파란 빛을 그리며 응원봉을 흔들며 뛰어올랐어요. 진압 경찰들은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몇몇 젊은 경찰들이 군중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시위대도 머리를 숙이며 인사로 화답했어요. 그곳엔 증오가 아닌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라는 시민들 간의 존중이 있었어요.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저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혁명을 목격했어요. 주먹도 분노도 아닌 빛과 노래로 이뤄낸 혁명이었죠. 한국은 세상에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그건 바로 평화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친 단결된 의지였어요. 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국회의원들이 국회 건물로 급히 들어가고 있었어요.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저희는 그저 빛을 낮춘 응원봉을 들고 안에서 들려올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어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파리에서 온 동료들에게서 온 메시지로 제 핸드폰은 끊임없이 진동했지만 국회 건물의 밝게 빛나는 창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제 옆에 있던 지훈 씨는 계속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죠. 투표가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오래 안 걸릴 거예요. 그가 답했어요. 다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을 테니까요. 투표 소식이 퍼지면서 광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학생들은 추운 바닥에 앉아 근처 편의점에서 산 핫팩과 커피를 나눠 마시고 있었고 두꺼운 담요에 몸을 감싼 노부부들은 흔들림 없이 서 있었어요. 그들의 응원봉은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부모님 어깨에 올라타서 작은 깃발을 흔들고 있었어요. 밤 9시 47분 군중 앞쪽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펄쩍펄쩍 뛰고 서로를 껴안기 시작했어요. 휴대폰 불빛이 사방에서 켜지면서 소식이 퍼졌죠. 국회에서 투표가 끝났고 계엄령이 해제됐다는 소식이었어요. 됐어요. 지훈 씨가 외쳤어요.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어요. 진짜로 해냈어요. 광장은 기쁨으로 폭발했어요. 누군가 스피커로 BTS의 봄날을 틀기 시작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응원봉들은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며 색색의 물결을 만들어냈어요. 파란색, 초록색, 분홍색, 흰색 빛이 밤하늘을 가로질러 춤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제가 본 어떤 불꽃놀이보다도 더 아름다웠어요. 젊은 여성이 제 손을 잡더니 원형 춤에 끌어들였어요. 곧 수십 명이 함께 빙빙 돌면서 웃고 울었어요. 제가 그 노래의 가사를 알지 못했지만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음악에 담긴 행복은 번역이 필요 없었거든요. 뉴스 차량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어요. CNN, BBC, 알자지라, 그리고 수많은 한국 방송사 로고가 보였죠. 기자들은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고 군중 속을 뛰어다니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으려고 애썼어요. 10대 팬들 무리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파리에서 제가 아는 프랑스 기자에게 자신들의 응원봉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소녀들은 시위 도중 어떻게 서로 움직임을 신호하기 위해 다른 색의 불빛을 사용했는지, 경찰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어떤 패턴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불빛을 통해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를 단합할 수 있었는지 보여주었어요. 보세요. 각 팬클럽마다 자기들만의 색깔이 있어요.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영어로 설명했어요. 근데 오늘 밤은 이 그룹 팬인지 저 그룹 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국인이라는 게 중요했어요. 그녀의 친구도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응원봉은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사랑을 보여줘요.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랑도 보여주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할머니는 1987년에 촛불 하나 들고 시위에 나섰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손녀가 2024년에 응원봉을 들고 시위에 나선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말했어요. 정장을 입은 한 사업가는 K-팝 팬들 덕분에
자신이 평화롭게 저항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한 대학생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빛의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조직했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축제 분위기는 점점 차분해졌지만 끝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은 땅바닥에 작은 돗자리를 깔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도 지훈 씨와 몇몇 학생들과 함께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먹으며 그들의 미래 계획을 들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한 대학생 민지가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응원봉의 부드러운 빛에 비쳐 반짝이고 있었죠. 우리는 모두에게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폭력이 아니라 음악과 빛, 그리고 단합으로요. 저는 제 노트를 꺼내 이 모든 걸 기록하려고 했어요. 건물에 반사되는 빛, 전통적인 시위 노래와 케이팝 노래가 섞여 나오는 소리, 그리고 군인과 시위자가 함께 셀카를 찍는 모습까지요. 끝없는 포옹과 눈물, 웃음도요. 서늘한 바람이 길거리 음식과 승리의 냄새를 광장으로 실어 날랐어요. 저는 맑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순간을 파리의 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했어요. 주먹이나 분노가 아니라 음악과 빛으로 승리를 쟁취한 이 가장 강력한 혁명을 그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죠.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지훈 씨가 제 팔을 가볍게 건드렸어요. 이게 왜 특별한지 알아요? 그가 물었어요. 우리는 단지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 방식대로 이긴 거예요.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준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침내 제 멘토가 왜 저를 여기로 보냈는지 이해했어요. 이건 단순히 영구를 위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 나라의 문화가 자유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교훈이었어요. 파리 사무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짐을 풀며 가방 안에 있던 응원봉을 꺼냈어요. 손이 살짝 떨릴 정도였는데 응원봉은 여전히 완벽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그걸 볼 때마다 서울에서의 잊을 수 없는 밤들이 떠올랐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서울에서 보고 느꼈던 걸 글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단어들이 물 흐르듯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모두가 한국의 시위대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보여줬는지 알길 바랐어요. 그들은 시위가 꼭 분노나 폭력적일 필요는 없다는 걸 증명해냈어요. 시위가 아름답고 체계적이며 심지어 즐거울 수도 있다는 걸요. 첫 기사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시위대는 그들만의 문화를 이용해 권리를 지켰습니다. 콘서트장에서 쓰는 케이팝 응원봉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변신시켰죠. 돌을 던지는 대신 빛의 물결을 만들었고 분노에 찬 함성을 지르는 대신 다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사이 제 핸드폰은 교수나 기자들에게서 온 메시지로 계속 진동했어요. 그 응원봉 혁명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서울에 간다고 했을 때 비웃거나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모두가 그 이야기에 푹 빠져버렸으니까요. 어느 화요일 아침 저는 학교에서 가장 큰 강의실로 들어갔어요. 평소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제 강연에는 50명 정도가 오는 게 전부였는데 이번에는 300명 넘는 사람들이 꽉 들어찼더라고요. 학생들은 복도에 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벽을 따라 서 있었어요. 교수님들, 기자들, 심지어 외교관들까지 보였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서울에서 가져온 응원봉을 들어 올렸어요. 그러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불빛이 나오는 플라스틱 조각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의 용감한 사람들이 이걸 평화의 무기로 만들었죠. 군대가 위협하려 했을 때 시위대는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의 불빛으로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었고 팝송을 부르며
연대와 창의력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저는 시위 현장의 영상을 틀었어요.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빛의 물결을 본 사람들은 숨을 삼켰어요. 군인들 앞에서 시위대가 링띵동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자 몇몇은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제가 계속 말했어요. 응원봉이나 노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시위대가 자신들의 문화를 시위의 통째로 녹여냈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다른 나라의 시위 방식을 따라 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만의 독창적이고 한국적인 방식을 만들어낸 거죠. 강연이 끝난 뒤 학생들이 제 책상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한 태국 여학생이 묻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또 브라질에서 온 학생은 자신들만의 문화를 시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시위대가 단지 자신들의 민주주의만 지켜낸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거였죠. 그 후 저는 다른 대학들을 돌며 배운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런던, 베를린, 뉴욕에서도 한국의 응원봉 혁명을 이야기했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어떻게 평화적이면서도 강력한 시위를 만들어냈는지 놀라워했어요. 어느 날 저녁 새 기사를 마무리하려던 찰나의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서울에 가보라고 권했던 제 멘토 자크였어요. 마리안, 자크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네가 쓴 한국 관련 글들을 다 읽어봤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더군. 단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왜 중요한지도 잘 보여줬어.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응원봉을 바라봤어요. 그걸 제게 건넸던 한 젊은 여성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을 뿐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진짜 일을 해낸 건 한국 사람들이었죠. 그래, 맞아. 자크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중요한 거야. 그건 가능성을 보여주니까. 내 덕분에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서로 대립하는 일이 아니어도 된다는 걸 알게 됐어. 한국인들이 더 나은 길을 보여줬지.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파리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서울에서 봤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용기, 창의력, 그리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쳤던 사람들의 단결된 모습이요. 지훈과 그 외의 시위대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었던 것도 생각났어요. 응원봉을 손에 들고 불을 켰어요. 은은한 빛이 사무실을 채우자 광화문 광장에서 느꼈던 따스함이 다시 느껴졌어요. 한국의 시위대는 저에게 민주주의가 단지 법과 투표에 관한 게 아니란 걸 가르쳐줬어요. 민주주의란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목소리와 창의력으로 권리를 지키는 거라는 걸요. 그들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미래를 오래된 교과서나 정치 이론에서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할 용기가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과 상상 속에서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줬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전해야 할 이야기들과 나눌 교훈들이 많았으니까요. 제 한국 응원봉에서 나온 빛이 제 글을 비춰주고 있었고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빛날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줬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면서 제 심장은 기대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현대적인 건물들과 전통적인 궁궐들이 어우러져 있었고 그 모습은 이 나라가 얼마나 독특하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영국에서 온 정치 역사학자로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고 기록하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면서 저는 제 멘토였던 김대중 대통령님과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그분은 제게 한국의 민주주의 정신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분의 용기와 지혜는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된 큰 동기가 되었죠. 이제 저는 그분의 나라에서 중요한 정치적 변화의 순간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택시는 강남을 지나 도심으로 향했어요. 거리는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LED 스크린들은 최신 뉴스를 보여주고 있었고, 그 중에는 다가올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한 소식도 있었어요. 이 도시의 에너지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어요. 밝은 넌사인들과 전통시장의 따뜻한 불빛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타워를 바라보았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배경으로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이곳에서 보낼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될지 궁금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될 거였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근처 시장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분주한 거리에서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죠. 한 작은 포장마차에서 저는 따뜻한 어묵 국물을 마시며 주변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은 앞으로 있을 탄핵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목소리에서 걱정과 희망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시장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작은 시위대를 마주쳤어요. 그들은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행진하고 있었죠. 그 모습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힘이 느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운동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변화를 향한 열망이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첫날의 인상을 기록하면서 저는 이번 여정이 단순한 학술적 연구 이상이 될 것임을 직감했어요. 이것은 한국에 살아있는 민주주의 정신을 직접 경험하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여정이 될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들리는 도시의 소리를 들으며 저는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는 걸 알았죠. 저는 서울의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인사동의 아늑한 카페에서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카페는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여서 차가운 겨울바람을 피하기에 완벽한 곳이었어요. 제 커피에서 올라오는 증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며 진하고 편안한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최신 뉴스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말이에요. 스크린에는 CNN, BBC, AP 등의 실시간 뉴스 업데이트가 떠 있었어요.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절차가 온통 화제가 되었죠. 제목들을 스크롤하면서 저는 그 무게가 제 어깨에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순간이었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셈이었어요. 저는 큰 창밖으로 눈을 돌려 인사동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고 일상적인 루틴을 따르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 긴장감이 묻어나는 공기가 느껴졌어요. 주위 사람들의 대화는 우려와 추측으로 가득했어요. 대통령이 탄핵될까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었어요. 야당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대답했죠. 저는 잠시 제 멘토였던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나요. 김 대통령은 항상 국민의 힘을 믿으셨고 그들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의 유산은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지금 이 순간 거리 곳곳에서 변화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보면서 그 이상과 깊이 연결된 느낌을 받았어요. 카페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잠시 실내로 들어왔어요. 그때 한 무리의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최신 상황에 대해 활발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면서 희망, 두려움, 결단력 같은 감정들이 느껴졌어요. 서울 시민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 미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좀 더 좋은 시야를 위해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거리는 여전히 북적였지만 제 시선은 광화문 광장에 고정되었어요. 그곳에는 수천 명이 모여 있었죠. 광화문 광장은 시위와 축하 모두의 중심지로
민주주의가 시험을 받기도 하고 기념되기도 하는 곳이었어요. 오늘 그곳은 후자가 되었어요. 시민들이 탄핵 절차를 지지하며 그들의 목소리가 중요함을 나타내기 위해 모였던 거죠. 저는 사람들 속으로 조금 더 다가갔어요. 찬바람에 휘날리는 현수막들, 정의와 투명성을 요구하는 구호들이 눈에 띄었죠. 군중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 같은 목적을 위해 하나로 모였죠. 아이들은 작은 깃발을 들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희망과 열정으로 반짝였어요. 거리에서 음료와 간식을 파는 상인들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해줬죠. 저는 군중의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고 무대 위로 올라간 연설자들을 지켜보았어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미나라는 젊은 활동가도 그중 하나였어요. 그녀의 연설은 열정적이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녀는 책임감의 중요성과 지도자들이 국민을 충실히 섬겨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녀의 에너지는 감염되었고 군중은 환호와 박수로 응답했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저희도 많은 도전과 불확실성을 겪었었죠.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한국 국민의 정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그 정신이 군중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보니 제가 정치 역사학자가 되기로 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그 힘을 이해하고 싶었던 거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도시에는 황금빛이 드리워졌어요. 건물들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하고 광장의 분위기는 희망에서 전율로 변했어요. 사람들이 촛불을 들기 시작했죠. 촛불의 부드러운 불빛은 점점 커지는 연대감을 더해주었어요. 음악은 전통 한국 음악과 현대적인 비트가 섞여서 축제이면서도 결연한 분위기를 만들어갔어요. 그때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손길이 느껴졌고 돌아보니 미나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쇼를 즐기고 계세요?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그녀의 존재는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가 대표하는 운동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었죠. 정말 놀라워요. 제가 대답했어요. 여기 에너지가 대단해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군중을 바라보았어요. 우린 많이 왔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모든 목소리가 중요해요. 우리는 잠시 함께 침묵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순간의 공동체 의식은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그건 한국 민주주의 가치의 강함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 그들의 희망,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는 그들의 결단이었죠. 밤이 깊어지면서 군중의 흥분은 점점 더 커졌어요.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기 시작했고 그 밝은 색깔들이 아래에 있는 활기찬 정신을 반영했어요. 축제와 시위가 결합된 그 독특한 분위기는 의미 있고 축제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강력한 장면이었고 사람들이 함께 서 있을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죠. 저는 이 모든 일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건 잊지 못할 특권이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교훈들은 교과서나 강의에서 배우는 것 이상이었어요. 그것들은 진짜로 살아 숨쉬는 경험들이었고 국민들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밤하늘은 불빛과 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그건 한국 민주주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 경험이 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변화시킬 거라는 걸 확신했어요. 서울 사람들이 전통과 현대를 결합하며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니 정치 역사에 대한 제 열정이 왜 그렇게 강했던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지도자와 정책을 넘어서 사람들의 집단적인 의지와 그들의 불굴의 정신,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카페를 떠나며 축제의 소리가 여전히 제 귀에 맴도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각오를 품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지도상의 한 지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민주주의가 가진 잠재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였어요. 저는 국회의사당으로 걸어가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하늘은 어두워지고 서울의 도시 불빛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건물 안에서는 정치인들이 올해 가장 중요한 투표, 현 대통령의 탄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순간은 처음 봤어요. 저마다의 발걸음이 이 순간이 한국 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실감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앞자리에 앉아서 연설자들이 자리에 앉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방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공기가 무겁고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사람들의 속삭이는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며 모두가 절차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김 대통령을 보좌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힘든 시기였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주 연설자가 탄핵의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는 그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가 하는 각 주장은 현 정부를 향한 강한 공격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방안을 둘러보며 몇몇 정치인들을 알아봤어요. 어떤 사람은 단호한 표정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불확실한 표정이었어요. 그들이 내릴 결정을 두고 모두가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국회의사당 밖 광화문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천 명이 모여서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희망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추운 겨울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기운은 차가운 날씨를 넘어서 활기찼어요. 가족들이 서로 가까이 모여 있었고 젊은 사람들은 배너를 들고 있었으며 한국의 역사를 직접 겪어온 어르신들이 보였어요.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은 목표를 위해 싸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투표가 시작되자 방 안은 숨을 죽인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한 명씩 정치인들이 표를 던졌어요. 저는 스크린을 유심히 보며 발표되는 각 표를 세었죠. 국회 안의 긴장감은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대감과 똑같았어요. 제 머릿속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 이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생각으로 빠르게 돌아갔어요. 하나하나의 표가 중요했고 결과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주 연설자가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했어요.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고 모두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의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했죠. 대통령이 탄핵당할까? 그 순간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어요. 탄핵안이 통과된 거죠. 국회 안은 안도와 기쁨의 물결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박수치며 환호했고 그동안 쌓였던 긴장감이 한 번에 풀렸어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기쁨에 찬 환호로 폭발했어요. 불꽃놀이처럼 터지는 환호와 케이팝 팬들이 흔드는 빛봉들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죠. 그 장면은 정말 멋졌어요. 그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 기쁨에 휘말렸어요. 사람들의 환호와 음악이 섞여서 활기차고 축제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 기쁨 속에서 제 눈이 군중 속에 한 젊은 여성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밝은 미소와 손에 든 배너를 높이 들고 있어 눈에 띄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미나였어요. 열정적인 활동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사람이지요. 저는 뉴스를 통해 그녀의 연설을 듣고 그녀가 민주주의에 대한 굳건한 헌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에 그녀를 보게 되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미나의 존재는 이 사건에 개인적인 의미를 더해 주었어요. 그녀는 단지 군중 속의 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사람들의 정신을 대표하는 존재였죠. 그녀의 열정은 제가 정치학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를 다시 떠올리게 했어요. 과거를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죠.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평화롭게 기쁨을 나누자고 하는 모습을 보니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축하의 춤을 추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기쁨과 안도감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죠. 군중 속에 단합된 기운은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낯선 사람들이 서로 포옹하고 가족들은 함께 웃으며 모두가 성취감을 공유하는 듯 했어요. 그 장면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집단의 힘과 나라의 정신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기쁨 속에서도 저는 앞으로 닥칠 도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탄핵은 한국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첫걸음에 불과했어요. 나라를 재건해야 하고 정책을 바꿔야 하며 사람들의 희망을 이뤄줘야 할 일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회복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며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한국은 여러 번의 시련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지고 단결했어요. 밤하늘이 더 어두워질수록 광화문 광장의 불빛은 더욱 밝게 빛났어요. 전통적인 한국 등불과 현대적인 LED 불빛이 어우러져 마법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그 장면은 한국을 완벽하게 비유하는 듯 했어요. 자기 역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나라였죠.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느꼈어요. 그때 미나가 저에게 다가와 군중을 함께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녀는 눈빛에 희망을 담아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오늘 밤은 우리의 승리와 단합을 축하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 순간과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을 깊이 느꼈어요. 맞아요.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말로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갈수록 축하가 계속됐어요. 그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이 순간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목격한 건 정말 영광이었어요. 그 에너지, 열정, 그리고 사람들의 단합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하나로 뭉칠 때 어떻게 번영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경험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하루 동안의 일들을 떠올리며 생각이 많았어요. 탄핵 투표는 정치적 풍경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켰어요. 민주주의는 단지 법과 제도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한국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었어요. 회복력 있고 열정적이며 당열된 나라였죠. 호텔방에 자리를 잡고 저는 본 것들과 겪은 일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요. 탄핵 절차의 클라이맥스는 단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많은 시련을 우아하게 이겨내며 그 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이 경험은 제게 영원히 남을 것이며 정치에 대한 제 이해와 올바른 것을 위해 일어서는 중요. 광화문 광장의 밤 공기는 시원하고 탄원 안건이 통과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분위기였어요. 그 에너지가 제 주변을 감돌며 안도의 한숨과 승리의 기쁨이 섞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축하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활기찼던 광장은 금세 미끄럽고 혼잡한 풍경으로 변했죠. 사람들은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환호성은 걱정의 외침으로 바뀌었고 우산을 펼치고 코트를 꼭 움켜쥐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 제가 전에 봤던 젊은 활동가 미나가 임시 무대에 올라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눈빛은 반짝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비를 뚫고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비에 주저앉지 마세요. 그녀는 외쳤어요. 그 말이 비를 뚫고 사람들의 귀에 들렸어요. 미나는 근처에 있던 스피커를 잡고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왔어요. 기운을 잃지 말고 계속 힘내요. 그 말에 사람들은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미나의 격려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희망이 엿보였어요. 그 모습에서 그녀의 리더십에 대한 존경이 느껴졌어요. 비가 쏟아지는 가운, 대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그녀의 결단력에 감동을 받았어요.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지만 미나는 생각을 떠올린 듯 손을 들었어요. 그녀는 근처의 음악가들에게 손짓을 보냈고 곧 전통적인 한국 드럼 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어요. 리듬이 빗소리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박수치며 그 비트에 맞춰 몸을 흔들었고 긴장감은 조금씩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음악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미나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여러 개의 형형색색의 라이트 스틱을 꺼냈어요. 마치 케이팝 콘서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이 비를 축제로 바꿔버려요. 그녀는 외쳤고 사람들은 신이 나서 스틱에 불을 켜고 동시에 흔들었어요. 빗방울에 반사된 빛은 광장에 젖은 바닥에서 반짝이며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냈어요. 미나의 창의력에 자극을 받은 몇 명의 청소년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고 활기차 보였어요.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고 광장은 임시 댄스 플로어처럼 변했어요. 전통적인 드럼 소리와 현대적인 비트가 섞여 독특하고도 기운이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춤을 추고 웃으면서 비를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저녁이 아쉬운 끝을 맺을 뻔했지만 이제 그곳은 단합과 회복력의 축제로 변했어요. 미나는 광장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모두가 함께 참여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했어요. 그녀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고 어느새 망설이던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그 순간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축제에 끌려서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한때 우리의 축제를 위협했던 비는 이제 오히려 축제의 에너지를 더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전통과 현대의 요소들이 어우러진 그 분위기는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진보가 결합된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은 제가 여기 온 이유를 떠올리게 해주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비가 점차 잦아들자 사람들은 점점 더 일치된 동작으로 춤을 추었어요. 미나는 광장 한가운데 서서 얼굴에 기쁨을 가득 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손을 들었어요. 그 순간 모두에게 마지막 춤을 추자고 손짓을 했어요.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보여줍시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녀는 외쳤어요. 사람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대답했어요. 민주주의, 그 목소리는 광장을 울리며 그들의 집단적 힘과 민주주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증명해 주었어요. 그때 하늘에서는 불꽃놀이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 밝은 색들이 비에 젖은 땅에 비춰져 마법 같은 분위기를 더해 주었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과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어려운 상황을 기쁨과 연대의 순간으로 바꿔버린 그들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것은 김 대통령에게서 배운 교훈, 즉 역경 속에서도 회복력을 발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단지 법과 제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함께 싸우려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불꽃놀이가 하늘에서 마지막으로 터지고 비는 결국 멈췄어요. 하늘은 맑고 별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광장을 떠났지만 그 에너지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 이룬 성취는 오래도록 남을 거였어요. 미나는 저에게 다가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봤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비를 축제로 바꿨어요. 저는 목이 꽉 막힌 듯한 기분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미나의 리더십 덕분이에요. 그녀는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어요. 우리는 다 함께 해낸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힘이죠. 미나가 다시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밤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임을 확신했어요. 이 밤은 한국 정치의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저에게 깨닫게 해준 전환점이었어요. 민주주의란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 장애물을 극복하고 공유하는 가치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이번 경험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마음과 영혼을 보여주었어요. 이 나라는 사람들의 힘으로 계속 성장하고 번영해 가고 있었어요. 광장을 떠나며 저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오늘 저녁의 사건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여정과 그 여정을 뒷받침하는 활기찬 문화에 대한 제 인식을 더 깊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집에 돌아가서 이 밤의 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거예요. 단합과 회복력의 힘을 믿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서요. 한국은 빛 속에서도 민주주의가 빛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 그 길이 사람들을 더 밝은 미래로 인도할 거라는 걸 확신하게 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서울에는 황금빛이 가득 퍼졌고 저는 경복궁의 정원을 조용히 걸어보려고 했어요. 오늘 하루는 정치적인 긴장감과 활기찬 축하가 가득한 날이었기에 잠시 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전통적인 건축물과 평화로운 정원을 갖춘 궁궐은 바쁜 도시의 거리에서 벗어난 안식처처럼 느껴졌어요. 정문을 지나면서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빛나는 웅장한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붕의 정교한 디자인과 화려한 장식들은 한국이 가진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떠올리게 했어요. 제가 밟는 돌길에서는 발소리가 고요하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제 마음을 진정시키는 듯한 리듬을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궁궐 안에 있는 고요한 연못으로 끌리듯 다가갔어요. 물은 잔잔하게 가라앉아 건물과 주변 나무들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근처 벤치에 앉아서 물 위로 퍼지는 잔잔한 파문을 바라보았어요. 그 파문은 가끔 떨어지는 나무잎의 물방울에 의해 잠깐 방해받았지만 전체적으로 평온한 분위기였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기엔 완벽한 장소였어요. 오늘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하루였어요. 탄핵 투표가 통과되었고 거리는 그들의 값진 승리를 축하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인사동의 카페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흥분과 향수를 동시에 느꼈어요. 사람들 속에서 그때의 열정과 정신을 다시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분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 정신을 직접 목격한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연못께 앉아 있으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강인함에 대해 다시 생각했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들이 희망과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로 모였던 모습은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비가 내릴 뻔한 날씨 속에서도 그들은 혼란을 축제의 기쁨으로 바꿨고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가 만났던 젊은 활동가 미나도 굉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전통 한국의 북과 현대적인 비트를 결합하여 군중을 북돋우며 그들의 기운을 끌어올렸어요. 한국이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방식이 정말 아름답게 드러났어요. 그들이 마주한 도전도 생각했어요. 탄핵 절차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국회에서의 긴장감은 실로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는 질서와 민주적 제도에 대한 존중이 느껴졌어요. 시위가 평화로웠고 국회의 절차도 질서 있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실감했어요. 정원 길을 걷다가 저는 벚꽃이 피기 시작한 모습을 봤어요. 그 꽃잎들이 고요한 환경에 화사한 색을 더하고 있었어요. 꽃의 아름다움은 오늘 있었던 정치적인 사건들과는 또 다른 대비를 이루면서 한국의 삶이 전통과 진보가 잘 조화된 균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상기시켜 주었어요. 이 균형은 제가 항상 감탄했던 부분이었고 오늘은 그 점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산책을 계속하면서 저는 한국의 과거 지도자들과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동상과 기념비들을 지나쳤어요. 각 기념물들은 희생과 용기, 그리고 자유와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들의 유산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느꼈고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고 있다는 생각에 깊은 존경심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제가 목격한 민주주의 사회를 세우기 위해 싸운 사람들에 대해 큰 존경을 품게 되었어요. 전통적인 정자 아래에 앉아서 저는 제 노트북을 꺼내어 생각을 적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는 것은 항상 제 경험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강인함과 위기 속에서 하나로 뭉치는 능력,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민주적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의지에 대해 썼어요. 또한 그들의 민주주의에서 문화적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음악과 예술, 전통이 어떻게 군중을 하나로 묶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했어요. 밤이 되자 궁궐의 정원은 등불에 의해 부드럽게 빛나며 마법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시원한 밤 공기가 저를 상쾌하게 해주었고 하루 종일 느꼈던 불안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평온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울에서의 시간은 정치적인 사건들을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제 멘토인 김대중 대통령님을 떠올렸어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리더십과 옳은 일을 위한 싸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했어요. 그분의 유산은 제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서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들의 용기 있는 발언과 평화로운 시위, 그리고 승리를 기쁨과 창의성으로 축하하는 모습은 그분이 저에게 심어준 가치들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궁궐의 불빛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어요. 한국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단지 정치적인 시스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단적인 힘과 회복력으로 형성된 삶의 방식이었어요. 여기서 겪은 경험들은 제 전문적인 일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신념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순간 저는 민주주의가 단순히 법과 제도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있고 그들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려는 굳건한 정신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여정은 한 나라가 하나 되어 과거와 미래를 융합하며 도전을 희망과 결단력으로 맞설 때 어떤 성취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마지막으로 궁궐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의 과거와 그 유산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에 큰 영감을 받았고 이 나라가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이번 여정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형성하는 데 있어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단합의 힘에 대한 저의 시각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서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 안에는 여러 감정들이 엉켜 있었어요. 분주한 공항은 몇 시간 전 경복궁에서 느꼈던 고요한 순간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익숙한 공항의 냄새를 맡았어요. 근처 카페에서 나는 커피 향, 타일 바닥 위를 지나가는 짐바퀴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항공기 이륙 소리가 섞여 있었죠. 서울에서의 시간은 정말 큰 변화를 주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저는 잠들지 않는 도시 속으로 빠져들었죠. 강남의 밝은 불빛, 명동의 활기찬 거리들, 그리고 도시 곳곳에 있는 평화로운 공원들은
에너지와 편곤이 공존하는 나라를 보여주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거였어요. 젊은 학자들과 열정적인 학생들과의 대화는 정치 역사에 대한 저의 사랑을 다시 불러일으켰죠. 그들의 질문은 날카롭고 통찰력은 신선했으며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어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주길 바랐어요. 그들의 얼굴에 이해와 호기심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죠. 하지만 서울에서 인상 깊었던 건 학문적인 면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들, 그들의 따뜻함, 강인함, 그리고 변함없는 정신이었죠. 저는 인사동을 걸으면서 그곳에서 전통 찻집과 미술관들이 현대적인 상점들과 거리 공연자들과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곳을 걸을 때마다 과거와 현재가 한국만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결합된 느낌이었죠. 탄핵 절차가 진행되던 날들, 그때는 정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인사동 카페에서 뉴스를 보면서 공기 속에 흐르는 전류를 느꼈죠. 광화문 광장의 사람들은 바다처럼 넓게 퍼져 있었고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안고 있었어요. 배경에서 들려오는 K-팝 음악은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듯 했고 문화가 사람들 간의 간극을 메우고 함께할 수 있게 한다는 걸 느꼈어요. 마침내 탄핵 투표가 통과되고 나서 터져나온 축하의 장면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며 그 색이 기쁨에 차 있는 사람들의 눈에 비쳤죠. 제가 만난 젊은 활동가 미나는 그 중심에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환호 속에서 민주주의라는 구호를 이끌어가며 울려 퍼졌어요. 그녀의 열정은 정말 감동적이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는 도전적인 순간도 있었어요. 갑자기 내린 비가 분위기를 흐릴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창의성과 단합의 순간이 되었죠. 미나가 혼잡할 수 있는 상황을 즉석에서 춤의 장으로 바꾸는 모습은 마법 같았어요. 전통 한국의 북소리와 현대적인 비트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한국 민주주의 부활의 중심을 울리는 리듬을 만들어냈죠. 그것은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강인함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상기였어요. 그날 저녁 경복궁을 걸으면서 저는 한국의 역사와 그 사람들과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조명이 비친 건물들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며 현재를 이끄는 지속적인 유산을 상징하고 있었죠. 그동안 배운 교훈들이 떠올랐어요. 민주주의는 단합과 문화적 표현, 그리고 함께 서는 용기에서 자란다는 것.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살아있는 이야기였죠. 짐을 싸면서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되돌아보았어요. 한국은 저에게 민주주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격렬하면서도 축제 같고 강인하면서도 적응력이 뛰어난 민주주의였죠. 평화로운 시위, 활기찬 축하,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민주주의는 단지 법과 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 덕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탑승 게이트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기억을 되새기며 그분의 유산이 서울의 거리와 사람들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느꼈어요. 민주주의의 정신이 도시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죠. 비행기 탑승을 위해 문을 지나며 저는 마지막으로 공항을 둘러보았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와 목적지를 가지고 이곳에 모여 있었어요. 제 서울에서의 시간은 끝났지만 여기서 쌓은 인연과 배운 교훈들은 영원히 저와 함께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비행기에서 자리에 앉아 엔진 소리를 들으며 제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저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고 제가 목격한 강인함과 창의력에 영감을 받았어요.
이 경험이 제 영국에서의 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지하는데 더 이상 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한국에서 본 생생한 예시를 바탕으로 그 가치를 더욱 확고히 다지겠다고 결심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어떤 완결성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을 느꼈어요. 한국은 제 직업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성장을 더욱 풍요롭게 해줬어요. 분주한 거리, 평화로운 시위, 기쁨의 축하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 앞으로의 여정을 이끌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과 강인하고 단합된 사람들의 정신의 영감을 받아 서울을 떠났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었어요. 광화문 광장에서의 민화와 군중들의 이야기는 제 강의의 중심 테마가 되었고, 집단 행동과 문화적 조화의 힘을 보여주었죠. 제 글은 더 깊이를 갖게 되었고, 한국에서 되살아난 열정과 희망이 제 글에 스며들었어요. 돌이켜보면 서울로의 여행은 단순한 직업적인 참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기 발견과 영감의 여정이었죠. 한국은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그것은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의 풍요로움으로 살아간다는 걸 보여줬어요. 제 일을 계속하면서 저는 배운 교훈들과 만든 기억들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거예요.